척추 질환이 일상을 무너뜨려도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척추 수술은 환자의 심리적, 육체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의사가 생활하다 보고 또 수술을 하다 보면 아주 큰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주 큰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척추 수술에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벽에 부딪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좀 시술 이런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술을 하다가 많은 트렌드상으로 많은 환자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벽에 부딪혔거든요. 절개하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되고 그 벽을 깨부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나온 소산물이 바로 척추 내시경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커다란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저희가 큰 뚝방에 구멍을 하나 내면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척추 내시경 수술도 저희 큰 척추에 단순한 구멍 2개를 냈는데 그 벽을 허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술 방식은 시야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절개로 회복이 더디고 후유증에 시달릴 염려가 많았는데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척추 내시경 수술은 조금 더 안전하게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척추 수술의 내시경 시대가 열린 겁니다.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남태욱 병원장. 정확한 진단에 발맞춰 빠른 회복을 돕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찬 병원장. 활발한 연구와 교류로 수술 트렌드를 이끄는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 병원장.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제2의 삶을 선물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황진호 병원장. 식당을 운영하는 배봉순 씨는 10여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앓았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생활해왔지만 최근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아팠는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허리가 진짜 끊어져 나가는 것 같고 이 다리 걸음을 못 걸어요. 걸음 걸어도 발바닥까지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래 땅을 디디도 어디가 어딘지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파요. 허벅지하고 이런 너무 많이 땡기고 아파가지고요. 약 한 2달 전부터 형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통증 클리닉이고 이런 데 가서 꼬리뼈 주사도 몇 번씩 맞았습니다. 맞아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하루 이틀 지나면 역시나 똑같고 급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열에 2번도 꼬리뼈 주사도 맞았습니다. 가게를 오랫동안 닫을 수 없어 잠깐 시간을 내는 보존적 치료로만 통증을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확실한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고 말았죠. 정밀 검사를 통해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통증의 원인은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과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나간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로 허리 통증에 이어 다리의 감각 장애와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죠. 이러한 증상들에 시달리고 있다면 치료가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저한테 벌써 한 14년 전부터 다니면서 치료하던 환자인데 계속 그때도 좀 심했지만은 신경근 차단술 주사 맞고 좀 정세가 좋아지면 일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버티다 이제는 도저히 한계에 와가지고 특히 도저히 걸어 보행하는 거 보시겠지만 보행하는 거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다리가 당겨가지고 바로 걷기가 힘들고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들이
그래서 거의 좀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죠. 요추 4번, 5번에서 발견된 척추 전방 전이증은 아직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에 비해 요추 4번, 5번에서 발견된 척추관 협착증은 매우 심한 상태이고 요추 5번, 6번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앞서 찾은 다른 병원에서는 나사못 고정술을 권유했습니다.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담이 큰 방법이었죠. 가능하면 일상으로 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는데요. 일단 나사못 고정술은 미뤄두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4번, 5번을 협착증이 너무 심하고 전방전이증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1에서 한 2, 그 2가 넘어가면 나사 고정하는 유압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이라서 일을 하시려니까 감압술만 하는 4번은 5번을 감압술하고 5번 전추에도 조금 협착이 있어서 거기도 풀어주는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할 예정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허리에 2개의 구멍을 내고 각각 내시경 기구와 수술 기구를 삽입해 원인 병변을 제거합니다. 한쪽으로는 내시경으로 내부를 확대해 볼 수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수술 기구를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죠. 환부를 8에서 10배율로 확대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절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경과 근육을 보호하고 척추의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줍니다. 신경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준 만큼 통증도 점차 줄어들 겁니다.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는 4번, 5번을 유압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래 했는데 또 이 환자분이 오랫동안 식당을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유압술하고 나면 식당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감압술만 내시경을 해가지고 4번, 5번 감압술, 5번, 6번도 감압술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식당 일을 계속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배봉순 씨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느라 지친 몸을 다독이고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증상은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수술하고 나서는 영 좋아졌습니다. 나 다리가 수술하고 그렇게 빨리 거칠 줄, 아픈 게 그래 빨리 거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 95% 이상 깔아앉았다고 봐야 됩니다. 남태욱 병원장이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검사들을 통해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발목 위로 제쳐보세요. 발목 위로 힘주고 힘 딱 주고 위로 힘주고 딱 주고 힘을 많이 좋아졌네. 딱 들어보세요. 자, 버텨봐요. 딱 들고 버텨봐요. 요 운동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쪽도. 지금 왼쪽 무릎은 많이 아픈데 아이고 무릎은 관절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데 요거는 좀 경과 보고 그래 하십시다. 남태욱 병원장과 함께 천천히 걸음을 떼보는데요. 수술 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면 이제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리와 하체 힘을 기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도 배워보는데요. 뭐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왼쪽 무릎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발견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의 진행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죠. 검사상에서도 수술 경과는 좋습니다. 좁혀져 있던 신경 통로가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하시는 것 같고 또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렇게 나사 고정 안 하고 또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은 왼쪽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데
저 무릎이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 잘 이래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나셔가지고 왼쪽 무릎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지켜봐야죠.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걷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기나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생계를 잇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우선으로 해야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됐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해 건강 관리에 힘쓰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이렇게 나 처음에 이래 딴 사람들 이야기할 때 좀 뭐 그렇게까지 쉽게 그치나. 근데 막상 이제 내가 하고 보니까 아, 그 말이 맞다. 실질적으로 옳은 병을 고쳐야 되겠다. 우리 이제 이런 데 오기 전에는 뭐 조약 같은 거 가지고 허리에 선인장도 찢어 붙이고 허리 수술은 안 하면 안 돼. 안 해야 된다 해가 그래 많이 했거든요. 그거랑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픈 게 빨리 그칠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신경을 썼을 거예요. 가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람에 우리 가게는 지금 엉망대가 있고 근데 그 바람에 또 신경을 쓰고 해놔 몸도 더 심하게 아팠거든요.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나가가지고 지금 새로 또 차려나는 건 힘들고 있는 거 그거나 다시 이제 최대한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애를 써야지. 통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일상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선근 씨의 경우가 그러했죠. 한 달 전부터 시작된 통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하다가 뭘 좀 가벼운 걸 들었는데 가벼운 건 아니고 무거운 걸 들었는데 삐끗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거의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가까운 그 응급실에 있는 병원을 갔죠. 그날 저녁에.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여기까지 이 병원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치료를 한 2주 넘게 받았거든요. 입원해서. 근데 전혀 호전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치료가 맞는 건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주요 증상은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 그리고 무릎 주변 통증이었습니다. 당연히 무릎에도 문제가 생긴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황했죠. 저는 당연히 그쪽에 이제 병명을 생각하고 이제 그쪽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무릎 치료도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물리 치료부터 해서 약물 치료까지. 근데 정작 무릎이랑 이쪽 고관절 쪽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게 밝혀지니까 그동안 내가 받은 치료 시간이며 고통이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선근 씨의 무릎 통증은 척추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척추뼈에서 뻗어져 나온 신경이 허벅지를 거쳐 종아리, 발가락 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신경통로가 좁아지면 무릎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릎이 아팠는데 이게 결국은 무릎이 아픈 게 아니고 이게 3번 신경이 눌려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물방울처럼 생긴 디스크 낭종이 요추 3번, 4번의 좌측에서 발견됐습니다. 디스크 낭종은 이제 드문 질환이죠. 드문 질환이고 실제로 이제 증상 자체만 봐서는 우리가 디스크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임상 증상만으로는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MRI 영상을 보고 촬영하고 감별이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디스크 낭종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은 절개를 들어가서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이제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척추 내시경 옆으로 들어가서 한 방향으로 내시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정상 조직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분은 특히 또 젊은 분이고 활동성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반드시 제거해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낭종.
국소 마취 후 한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방향 척추 내시경인데 이게 이제 정확히 구경이 한 7mm 정도 됩니다. 7mm 구경인데 여기 이제 옆구리 쪽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가늘고 긴 기구를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정상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구나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허리라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많이 숙련된 분들께 이제 이런 시술이나 간단한 내시경 수술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통증을 오래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시술 또는 이 간단한 내시경을 갖고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하나의 작은 구멍에 내시경 기구와 수술 기구를 삽입합니다. 디스크에 생긴 낭종을 제거해주면 신경 통로를 막은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통증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죠. 옆구리로 접근해 정상 조직을 그대로 살리면서 낭종을 제거합니다. 국소 마취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환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 치료가 끝나고 나면 즉각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낭종을 무사히 제거해 신경이 깨끗하게 풀어졌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여기가 디스크 낭종이 있었던 부위인데 이 껍데기는 보존하고 잘 이제 낭종이 제거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염색된 부위가 디스크인데 이게 이제 젊은 분이라서 가능한 한 제거하지 않고 그냥 이제 딱 타겟해가지고 옆구리 쪽으로 해서 타겟해서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병변을 제거를 잘 했습니다. 잘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게 저기 노란 게 지방인데 이 지방 근처에는 이제 보시면 여기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이 있는데 신경도 자유로워졌고요. 자, 풀어보죠 봐요. 요게 이제 신경이죠. 요게 이제 지금 요게 신경입니다. 신경이 잘 풀려져 있는 모습이 잘 보이고 낭경도 잘 제거됐습니다. 환자에게도 수술 결과를 알립니다. 환자분 잘 끝났어요. 네. 피부에 낸 구멍은 잘 아물 수 있도록 꼼꼼히 봉합해줍니다. 상처가 작기 때문에 흉터도 눈에 띄지 않게 남을 겁니다. 이성근 씨처럼 젊은 나이에도 척추 수술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죠. 이제는 무사히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국소 마취, 부분 마취만 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와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고요. 한 방향으로 척추 내시경 하는 거는 최근에는 뭐 드릴 등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협착증 등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아주 심한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이 아닌 한 대부분은 이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병실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이성근 씨. 2주간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던 통증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빠르게 줄어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경과를 보기 위해 김문찬 병원장이 병실을 찾았는데요. 정상 조직을 건들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제 그쪽 부위로 접근해서 디스크의 낭종에 타겟해가지고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 회복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좋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경을 누르던 낭종을 제거한 덕분에 증상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은 건 꾸준한 관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내시경 하고 이제 보통 한 6시간 뒤에 보행이 가능하거든요. 어젯밤부터 보행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했고요. 오늘 또 여기 이제 한 3일 정도 항생제 맞고 퇴원하시면 돼요. 한 3일 정도 입원 기간 하시면 될 것 같고 허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근육을 키우는 속근육 운동이라면 우리가 뭐 요가나 필라테스 뭐 수영이라든지
대칭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상당히 허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운동들만 좀 신경 써주셔도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이선근 씨는 머지않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상태와 맞지 않는 치료로 좌절을 맛보았던 만큼 수술을 끝낸 직후부터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겠죠. 거의 한 2주 넘게 이제 좀 원인을 못 찾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엉뚱한 이제 치료라든가 그런 약물 이런 것들을 물리치료 같이 받았어요. 솔직히 저한테는 좀 아까운 시간이고, 그렇다면 통증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통증 그대로 있고 거의 뭐 진통제로 거의 버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2주가 좀 많이 저한테는 힘든 시기였고, 그래도 일로 와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좀 많이 나아졌으니까 저로서는 어쩌면 되게 좀 행운이 좋았죠. 계속 거기에 있었으면은 차도도 없는데 시간은 가고 통증은 또 심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됐을 뻔했으니까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 척추 수술의 트렌드가 됨에 따라 의료진들은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술 참관도 그 일부죠.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을 좀 배워보려고 그 의국 선배님이신 황진호 선생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는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스코프로 보면은 보이는 평면 이렇게 뷰가 되게 2차원적인 뷰여가지고 MRI를 직접 눈으로 보는 거니까 매칭 작업이 막 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얼만큼 아프겠다, 왜 아프겠다, 이거는 꼭 봐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내시경을 보면 그게 이제 MRI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유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MRI에서 안 보인다고. 신경의 상태를 또 정확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척추 내시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MRI를 보는 그 능력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MRI에 의존하고 옛날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환자의 어떤 증상을 보고 좀 더 이제 토탈적으로 보게 되는 개념이 척추 내시경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더 정확한 진단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높아졌어요, 옛날보다 제가. 일단 뭐 저는 이제 수술 좀 크게 하거든요. 근데 환자들의 요구는 이제 크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세적인 거, 그리고 환자의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시경적 척추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또 그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고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배우기 위해서 참관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을 집도하는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학습 및 강연을 통해 수술 기법을 전수하고 술기와 관련된 지식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합니다. 최대정 병원장이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양재혁 교수는 뒤편에서 수술 과정을 참관합니다. 상황에 걸맞은 설명과 노하우를 경청하면서 실전에 적용할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죠. 기존의 현미경을 이용한 척추 수술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수술로 나아가기까지 그 노력의 발자취를 가장 가까이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의료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최대 장점은 저희가 못 보는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보는 거는 시야가 2D,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시각이 정해져 있는데 엔도스코프는 시야가 굉장히 잘 보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신경에 대한 감압이나 접근이나 방식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초기에는 디스크 질환에서도 일부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많은 연구와 발전을 거듭한 결과 디스크 질환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과 고난도 수술로 꼽히는 척추 유합술까지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 빠른 회복이 가능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줄였다는 점에서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 맞는 척추 치료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척추 수술의 미래는 아주 변형 수술 같은 맥시멀 서전 크게 하는 거랑 아주 작게 해서 환자들이 쉽게 말하면은 약간 시술 같은 수술을 받아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걸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중간에 차이면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엔도스코픽 서저리가 척추 수술의 하나의 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최소 침습 척추 수술 학술 대회에서는 최대정 병원장과 황진호 병원장이 발표 연자 및 좌장으로 초청받아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분야의 최신 술기를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최소 침습 척추학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척추외과의 한 분과 영역인 최소 침습 척추 수술법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국제 학술 대회인데요. 매년 국내외의 척추 전문의들이 모여 지식을 교류하고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대면 학회는 조금 많이 자제가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짧은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검증을 하려면 여러 선생님들, 특히 해외에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서로 검증이 되고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있어도 저희들은 매일 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각국의 외국인 의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수술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테크닉 등을 연수받았죠. 그만큼 한국의 척추 내시경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때문에 외국 선생님들하고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닥터 멜라메드 선생님이 계셨는데 요 수술을 보고 가셔서 또 본인이 해보시고 이 기술이 좋다는 거를 이제 남들한테 권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생기셨고요. 그때 이제 본인의 환자분 중에서 린다 할머니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위에 요추 2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막힌 상태였어요. 뭐 그 상태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때는 전부 다 광범위 감압술 및 나사고정술 요렇게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투포트 내시경으로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제 감압술만 시행을 하셨습니다. 척추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한 린다 씨는 지난 2019년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Hello, I'm Linda. I'm 73 years old. I live in Malibu, California. In 2019, I came to Busan to have best surgery with Dr. DJ Choi and his team at Admiral Hospital. I have never had better care anywhere. I was in tremendous pain before I came, and Dr. Choi has completely restored my back strength, my flexibility, my ability to have a normal active life, and I will be forever grateful. Let me show you.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은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로는 꾸준한 관리로 소중한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남은 시간 동안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외국으로까지 뻗어나간 척추 수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 세계의 척추 질환 환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의학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Dr. Choi, thank you again for restoring my active life. And young. 노화와 잘못된 자세 등으로 발생하는 척추 질환은 의사일지라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수십 년간 허리 수술을 집도해온 안승준 씨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부산을 찾았습니다. 젊었을 때 디스크 수술을 한 후로 간헐적 통증이 있었는데요. 점차 다리를 절 정도로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봤지만 호전되지 않아 부산까지 단걸음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안승준이고요. 정형외과 의사하면서 허리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한 33년쯤 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면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왼쪽 다리가 저려서 그냥 5분을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모든 일에 하여튼 지장이 생겨가지고 의사 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동안도 이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랬지만 그냥 그럭저럭 넘어갔죠. 네.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은 걸음걸이를 망가뜨리는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환자들의 척추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사로서 통증에 시달리는 모습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었죠. 환자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죠. 뭐 그게 자꾸 절고 그러니까 절고 자꾸 몸이 흔들리니까 환자들이 조금 이상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그 척추학회를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그 최대정 원장님이 그 양방향 척추 내시경 그 기법을 다 설명하셨어요. 그 발표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수술이 다 있구나. 그래가지고 야, 이게 세상에 이렇게 자꾸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나도 그러면 이제 아파지면 이 양반한테 가서 수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양반이 허리 내시경 그 척추 수술에 소위 숙련도도 높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재발하면 그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재발하는 바람에 부산까지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본인이 척추 의사세요. 그래서 이 수술을 직접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수술을 한번 받으셨는데 이후에 점차 이제 신경이 유착이 되면서 다리가 저는 증상이 나셨고 이제 그 모습을 환자분들한테 좀 보여주기가 좀 부끄럽다 이러셔서 이 기술을 직접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수술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수술을 본인이 직접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고 너무 좋으셔서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하셨어요. 네. 디스크 수술 후에 생긴 신경 유착과 협착증을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해결해준 결과 하루 만에 다리를 절룩거리지 않게 됐습니다. 오랜 통증이 사라지자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일상으로도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죠. 뭐 8월 13일 날 했으니까 딱 4개월 됐구만요. 4개월 됐는데 뭐 술한 날부터 안 아프더라니까요. 거의 참 희한해. 술한 날부터 안 아파가지고 그냥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야 근데 그게 제가 수술에 하던 환자들인데 그거 기계가지고 술한 걸 하니까 너무 그냥 참 야 이 기술이 정말 이게 정말 참 좋은 기술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수술한 부위에 유착이 생기면 신경 통로가 다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하면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우리 몸은 이제 상처가 나면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지살, 유가정성 조직이 그 부위를 덮습니다. 이제 그거를 유착이라고 하는데 다만 기능이 있는 신경 위에 붙으니까 계속 자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 두 조직이 붙게 되면 그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수술을
광범위 감압술을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시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기 때문에 굳이 조직을 크게 절개하지 않아도 안에서는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계가 두 조직의 경계가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건강해진 몸과 함께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 돌아간 안승준 씨. 부산으로의 발걸음은 결과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통증에서 벗어나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환자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전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하여튼 허리를 그 과거에 제가 절개 수술을 했잖아요. 광변 절개하고 또 출혈이 많았고 후유증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방법이 이제는 그 절개 수술이 아니고 이제 내시경 수술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이제 지금 의료계는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그 좋은 치료법이 대중화돼가지고 그 환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 저도 뭐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척추를 만지고 있으니까 저도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제 생각입니다. 김인식 씨가 오른쪽 날개뼈에서 통증을 느낀 지도 1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증상이 시작된 겁니다. 한 2006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이제 사무직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현장 일을 하다가 사무직으로 변하고 모니터 많이 보고 출퇴근 시간에 장거리 출퇴근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고개 숙이는 일이 많고 모니터 쳐다보는 일도 많아지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일하고부터 이제 어깨가 뭉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뭐 신경 차단 수술도 받아보고요. 뭐 10번 이상 받았는데도 효과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이제 디스크 3, 4번만 디스크를 제거를 했고 그 당시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도 2, 3번, 4, 5번도 안 좋다. 근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심한 부분은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했더니만 또 한 50% 정도는 감소가 됐는데 이쪽에 있는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 등 쪽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어깨를 돌릴 때마다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10년 넘게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죠. 버티고 버티다 못해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봐야 할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경추 4번, 5번, 6번의 신경 통로가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경추 신경공 협착증이 발견됐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모두 동원했죠. 주사, 도수, 시술 다 해봐도 안 되는 그런 통증을 제가 악성경경통이라 부르는데 환자분이 한 10몇 년 넘게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제가 마지막이다. 요거를 조금 내시경 쪽으로 하고 좀 치료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퇴행성 변화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신경공 협착증.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해결해 줄 겁니다. 10년 넘게 견갑골 내측 통증으로 고생한 환자분이시고요. 오늘 수술 계획한 거는 이제 목 뒤쪽으로 해서 4번, 5번, 5번, 6번에 이제 신경근을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내시경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첫 번째는 이제 목 뒤로 하기 때문에 흉터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선호하시고요. 두 번째 장점은 목의 움직임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고생하신 이 환자분한테 4번, 5번, 6번 두 마디에 대해서 내시경 쪽으로 척추 후궁 절제술을 할 예정입니다. 경추 신경공 협착증은 목이 당기는 느낌이 오면 의심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대개 골극이 자라 신경을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적용하는데요. 김인식 씨처럼 증상이 지속될 때는 물리적으로 신경공을 확장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경을 압박하는 뼈와 인대를 제거해 공간을 넓혀줬습니다. 또 유압술을 해버리면 이제 목의 움직임이 없어지거든요. 뻗쩍 몸이 되고 잘 이렇게 안 되시거든요. 근래에는 내시경으로 뒤쪽으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와 잘 상의해서 뒤쪽으로 4번, 5번, 5번, 6번을 길을 터주는 내시경 수술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술 수요는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신경이 많이 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호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내일 한번 또 뭐 회진 돌고 해서 환자랑 상의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수술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수술 경과는 좋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져야 했던 통증들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고 있죠. 뼈를 일부 제거해준 덕분에 신경공이 넓어져 신경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로 남은 통증을 잡아줄 건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니터 앞에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만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고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잊지 말아야 하죠.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 수술이 이제 시작이다. 다른 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한 유지관리 치료에 꼭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유지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외래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척추질환의 시작은 수술이 이제 시작이다. 끝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저는 지금 통증 때문에 사실은 아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통증이라는 게 한번 오게 되면은 진짜 나머지 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냥 그 통증 하나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걸로 스트레스가 해소만 된다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안과 의사인 이충성 씨는 4년 전부터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1년 전부터는 왼쪽 다리의 증상이 심해져 일상 진료와 골프 같은 운동도 할 수 없게 됐죠.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 수년간 보존적 치료를 해봤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심해져서 5분 이상 서 있지 못하거든요. 옷을 입거나 걸어가거나 그럴 때 걷는 것도 50m 이상 걷질 못해요. 아파서 이제 주저앉아야 돼요. 주저앉으면 또 좀 풀어지죠. 그럼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고 그런 상태예요. 이제 제 동료나 또 선후배들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수술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수술해도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고 또 해서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뜻 수술을 하라고 말하기가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통스럽지만 미루고 있었죠. 근데 요즘 이제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봤죠. 간절한 마음으로 수소문을 해본 결과 척추 내시경 수술을 알게 돼 광주에서 부산까지 달려왔습니다.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여가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증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안과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어디서 오셨냐면은 전라도에서 안과 선생님 하시는데 너무 불편하신 거를 감수하고서 진료도 보시고 이제 수술도 하시고 다 하셨다가 이제 아무래도 의사니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실제 의사들이 수술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막상 받으려고 하면.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미루셨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시니까
척추 내시경을 찾아서 이제 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거쳐 정확한 상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파열입니다. 요추 4번, 5번의 신경 통로가 심하게 좁아져 협착증 말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일상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오늘은 통상 우리가 척추 후궁 절제술 또는 감압술이라는 거를 내시경을 통해서 할 겁니다. 내시경은 현재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에서 수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대해서 볼 수 있고 가장 정밀하게 하고 가장 근육의 데미지를 적게 가하고 회복이 가장 빠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한 1시간 이내 수술 끝난 다음에는 아마 환자분 많이 좋아져서 내일부터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삽입해 병변 부위로 접근합니다. 신경을 누르는 황색 인대가 보이는데요.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 뒤쪽에 위치해 척추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황색 인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두꺼워져 협착증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신경을 누르는 원인들을 제거해 감압해줍니다. 수술은 잘 됐고요. 우리가 수술방에서 보면은 협착증은 인대가 주로 황색 인대라고 하는 게 두꺼워진 사람도 있고 뼈가 조금 더 두꺼워서 협착증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은 주로 좀 인대가 주로 메인이어가지고 아주 심하게 신경이 눌려 있었고 감압술, 그러니까 신경을 다 찾은 후에는 많이 부어오르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예, 수술은 잘 됐습니다. 예. 이충성 씨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통증은 하루 만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저릿저릿하던 다리가 남들처럼 편안해진 겁니다. 수술을 고민한 게 후회가 될 정도로 회복이 빨라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완전 정상됐어요. 수술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정상됐습니다. 수술 전에는 잠깐 걷는 것조차 힘이 들어 수시로 주저앉았다면 이제는 힘에 겨워할 일도 주저앉을 일도 없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로도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꽉 막혀있던 통로가 넓혀져 신경이 잘 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수술하시는 것이 저희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놀러다닐 수 있는 거지. 조금 나이 들어서 하면은 근육도 떨어지고 어디 놀러 가시는데 힘들 때 좀 더 젊었을 때 수술해서 최소 침습 내시경으로 조금 편하게 활동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로 만족스럽습니다. 네. 곧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들뜹니다. 앞으로는 지긋지긋한 통증과 마주하는 일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갈 계획인데요. 통증 때문에 미뤄둬야만 했던 취미 생활도 마음껏 누릴 계획입니다. 제가 원래 취미가 골프하고 여행입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행을 못 다녔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네, 여행을 정말 마음대로 이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을 다시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골프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통증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척추질환 치료법. 이제는 척추 내시경 수술로 척추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허리 자체가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그 100년 허리를 보증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사실 비법이라기보다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운동이라든지 나쁜 자세를 버리고 좋은 자세라든지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제 허리 한번 아팠던 분들은 보시면 본인의 허리를 우리가 이제 갓난아기 다루듯이 아주 정성껏 다룬다면 그 보증 기간을 100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다치면 다시 운동선수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복귀를 하더라도 이전의 퍼포먼스를
다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허리나 척추가 한번 다치면 그것이 예전으로 100% 돌아가는 것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조금 설사 다치더라도 그것을 최소 침습적인 우리가 말하면 시술이라든지 내시경 수술 같은 것으로 최소한의 우리 몸에 상처를 주면서 치유를 할 수 있다면 더 재발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재활 운동을 한다면 더 예방할 수 있겠죠. 무릎 연골이 다르면 미리 오셔서 무릎 연골 주사도 맞고 관리를 하시잖아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또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허리도 많이 아프시기 전에 조금 아픈 병원에 오세요. 오셔서 허리에 들어가는 소염 작용을 하는 약제들이 요즘에는 뭐 스테로이드나 흔히 이런 거 주의하시죠? 네, 그런 약제 말고도 허리에 도움이 되는 약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배우고 자세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관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이 그때 번쩍 드십니다. 그래서 그 외양간을 고칠 때 척추 내시경 수술이 거기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희의 등 근육들이 다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양간을 고치는 재활 치료 엄청난 스피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의 복귀 또 직장 내의 복귀가 엄청 빠른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인 척추 내시경 수술은 재활에 특화된 수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척추 힘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